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유럽의 기업들 있죠? 유럽의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럽의 뭐 벤처라든지 뭐 회사부터 여러 데 그 유럽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 한 400개 정도 진출해 있는 기업이 가입된 이런 데 그 단체가 ECCK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입니다. 한국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이게 그 영어로 ECCK 한 400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느냐?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죠. 노란봉투법이 그 시행이 되면 유럽 기업들은 대거 철수하겠다. 한국 시장에 철수하겠다. 그렇죠. 이게 유럽의 기업들은요, 상당히 그 법적 리스크, 이 법률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영권이 침해되거나 경영권이 또는 이제 그 형사처벌이 모호하게 확대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나라에서는 기업 안 합니다. 전통적인 유럽 대기업은 확실하게 그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법치주의가 확립 안 된 후진적인 나라에서는 사업 안 합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은요, 저도 이게 그 저 법률 전공하고 제가 여러 번 이게 방송됐지만 조선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제가 방송됐잖아요, 어제. 근데요, 이거는 법도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원래는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냐면 저번에 그 쌍용 자동차 파업할 때 노란봉투에다가 돈을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파업 근로자들 지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노란봉투법인데요. 근데 그 법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이제 그 파업했을 때 손해배상 제한도 문제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심각한 이런 이제 그 악법이 더 많습니다. 이런 법 가지고는 이게 유럽의 기업들이 전부 이게 철수하겠다. 이렇게 유럽 기업들은 이게 그냥 음포를 놓는 게 아니에요. 한다면 이게 진짜 합니다. 중국 기업처럼 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더 문제냐? 일단 이게 그 파업했을 때 불법 파업,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이것도 이게 문제죠. 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울이라는 게 양쪽의 당사자를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저울이잖아. 예를 들어 이게 그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해 줘야 돼요. 헌법에 노동상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불법 파업일 때는 사용자도 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 그 다음에 직장 폐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 균형이 되도록 서로가 이게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합법 파업은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이게 또 강하게 응징을 해야 저울이 양쪽에 맞잖아요. 그런데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면 왜 불법 파업을 보호하죠?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원래 악법인데,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악법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런 게 유럽 기업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를 들어 이게 현대차다. 그러면 이게 현대차 노조원들하고 경영진, 이게 1대1로 협상하는 거죠. 근데, 그럼 현대차의 하청업체들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번에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보면 하청업체들에 대해서도 그 원청, 업체하고 그 교섭이 가능한, 그러니까 사용자라는 게 그 하청업체, 거기에 딱 경영진만 사용자가 아니고, 야, 하청업체가 원래 원청, 그러니까 현대차 하청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게 현대차 경영진하고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 교섭을 하자.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서 전부 원청이 다 책임을 지면요, 유럽의 그 회사들이 경영이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그 400개 기업들이 그 회사들도 하청업체가 있는데 하청업체를 이게 우리 회사 노조원처럼 이게 인정해서 단체 교섭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처벌하겠다. 그러면 이게 누가 그 경영하겠어요?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단체 협상을 거부하면 말도 안 되는 악법이죠. 이걸 이게 그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노란봉투가 진짜 문제인 게 그 파업 사유가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근로 조건이 있잖아. 뭐 월급이 얼마다, 근로 시간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파업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근데 이걸 파업 사유를 대폭 넓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경영 활동도 파업 대상이다. 그러니까 경영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경영 결정이 없잖아.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고용이 줄어드니까. 특히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조정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유럽의 뭐 벤처차가 다국적 기업이다. 근데 뭐 전 세계 중국에 뭐 아시아 본부를 둔다. 이런 경영상의 결정을 했다. 이걸 가지고 한국의 벤처 직원들이 파업을 한다. 경영상의 결정인데 왜 자기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 파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요, 경영권이 침해되는 거. 특히 유럽처럼 이게 법치가 확립된 나라들은요, 이런 이제 경영권 침해하는 이런 국가들에서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심각한 악법 요소가 이게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400개 기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이게 한국 시장을 철수하겠다.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 참 이게 이재명 좌파 정권 하나 잘못 뽑아가 나라 경제가 거들납니다. 거들나고 있다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뭣도 모르고 이재명 개딸들, 지금 이게 그러다 개딸들 진짜 이제 완전히 뭐 개보다 못한, 상같이 개보다 못하는 게 처지로 개딸들, 너 그게 절 나간다고. 이재명이 대단한 놈이라고 떠드는 놈들 나중에 개보다 못한 신세가, 비참한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모든 이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나라 기업은 이게 뜸이 떨어가 다른데 외국에 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빈 껍데기만 돼가지고, 그럼 이게 누가 우리나라 제대로 이게 좋은 직장에, 유럽 회사들 직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누가 과연 이게 그런데 근무 직장이 다 이러면요, 진짜 이게 우리 대한민국 망하면 실업자만 덕실덕실 하면서 이게 베네수엘라 봤잖아요. 쿠바 봤잖아요. 아르헨티나 옛날에 봤잖아요. 그렇게 전락합니다. 이 개딸들, 무식한 한심한 놈들, 개딸이 뭐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때문에 전 다국적 기업이 다 빠져나간다잖아요. 유럽의 400개 기업이 다 나간다잖아요.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뭣도 모르고 이게 개짖는 소리 떠들고 있는데, 이재명이 뭐 잘한다는 놈 입을 찢어내야 된다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노동자들 보호하면 뭐합니까? 직장이 없는데. 아니, 노란봉투법 아니라 뭐 어떤 봉투법 만들어가지고 근로자들 보호하면 뭐합니까? 회사가 있어야 뭐 일을 하죠. 회사가 다 망하고 빠져나가는데 뭐 법만 아무리 노조 청구 만들어놔도 직장이 없으면 그런 게 좀 실업자 아닙니까? 진짜 뭣도 모르고 이게 설치는 거예요. 뭐 주 4.5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월급은 이미 일본 도요타보다 현대차가 많다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래가 기업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다 빠져나가겠지, 외국으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알거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때문에 전부 알거지 되는, 나라가 망하는 게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다 처음에 좋은 의도로 노동자 천국 만들어 보자. 노조 천국. 그러다가 이게 다 기업이 망하면 결국에 알거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게 지금 설치고 있는 겁니다. 이 좌파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유럽의 400개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통과되고 시행되면 우리는 한국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400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 노란봉투법 아니라 뭐 아무리 빨간 봉투법이다 뭐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도 철수하고 나면 이게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건데? 회사가 없는데. 결국에 그냥 실업자 알거지가 되고 나라 경제도 무너지는 이런 게 자의극을 벌이고 있다. 진짜게 좌파 정권 종식 안 하면요, 나라 거들납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쫄딱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부국, 진짜게 세계 역사상 가장 한강의 신화적인 대한민국이 이런 게 좌파 정권
세 번째, 네 번째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와서 완전히 와르르 한강의 기적이 무너지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빨리 이재명 정권 조기 종식 외엔 답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요. 유럽 상공회에서 앞으로 실제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냥 빈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일단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